네, 미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만나보는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 쇼 한밤의 미주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1부와 2부 2시간이 지났군요. 네, 굉장히 숨가쁘게 지나갔던 1부와 2부였는데 현재 시간 우리 시간으로 자정을 넘긴 시간입니다. 12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2부에서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휘몰아쳤던 속보 소식을 보시면서 지금 장세가 상당히 불안정하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시간 15분 전쯤입니다. 블룸버그에서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과 관련된 속보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국제 유가, 서부 텍사스 원유가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지금 전쟁 불안감이 정세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증시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이너스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살아남는 종목이나 섹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려고 지금 핀비즈의 히트맵을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히트맵을 보겠습니다. S&P 500 기준이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 대부분의 반도체 주들은 지금 빨간불을 켜면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메타가 0.4% 정도 지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메타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채린 캐스터 혹시 메타 관련해서 소식이 좀 전해진 게 좀 정리가 된 게 있을까요? 많은 소식은 없고요. 피보탈 리서치에서 이제 매수 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피보탈 리서치가 구글, 알파벳 관련해서도 지금 좋은 리서치 관련 이야기를 내놓은 사전적인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메타와 관련해서도 매수 등급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이 소식으로 지금 메타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한 좋은 실적 전망들이 예고가 되면서 메타가 지금 사실 IT 관련주에서는 거의 홀로 오르고 있지 않는가. 지금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섹터의 페이책 조금 전에 저희 장전에 실적 발표를 내놨던 페이책이 실적의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놨었는데 페이책이 3.78% 지금 홀로 초록불을 켜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메타가 0.4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당연히 에너지 섹터 지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엑슨모빌 2% 이상 오르고 있고 당연히 쉐브론도 2%가량 오르고 있고 자, 전쟁 양상이 지금 확대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수혜받는 업종이 하나가 더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전쟁 나게 되면 전쟁 나면 안 되지만 네.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안전자산. 안전자산?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전쟁 나면 가장 필요한 건 이제 총이나 칼이나 그런 거겠죠. 탱크도 많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지금 국방 관련주, 방산주 섹터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빠지는 모습이 있겠지만 이것은 앞서서 나왔던 이제 전망치 관련된 매수 의견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나머지 로키드 마틴이 2.8%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 전투기와 탱크를 제조하는 그런 군수 장비 업체죠. 그리고 노스롭 여기서는 비행기를 또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2.99%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군수 장비 업체들이 오르고 있고 GE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원유 관련 에너지 업체, 에너지 섹터에 있는 오일, 가스 종유 업체들의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히트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자정이 넘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11시가 좀 넘은 상황인데 지금 장 초반부터 이란 관련 소식을 폭격을 받고 있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지금 월가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대별로 좀 보자면요. 조금 그래도 하락폭을 만회하나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인데 3대 지수 모두 다시 올랐던 만큼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티멘트가 지금 아주 안 좋다라고 하기는 그런 것이 핀비즈에서 제공하는 5분 뒤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센티멘트를 조사하는 그런 목록이 지금 제
마우스 포인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2부에서 전해드릴 때는 배어가 좀 더 높았지 않습니까? 네. 53%, 54%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불장 다시 반전해서 양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57%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은 이제 인기 투표 같은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차라리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센티멘트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뉴스에 이 속보에 조금 익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센티멘트를 이어가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이제 종목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채린 캐스터가 준비했던 소식 조금 전에 브로드컴 관련된 소식이었나요? 네, 브로드컴 관련된 소식이었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네, 테슬라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 테슬라와 펩시코 어떤 거 한번 전해주시겠습니까? 테슬라 위에 있으니까 테슬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테슬라 이야기 전해주십시오. 지금 테슬라는 빠지고 있죠. 많이 빠지고 네,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소식은 또 좋은 소식인데요. 월가의 추산에 따르면 테슬라는 수요일에 전기 자동차의 3분기 배송량이 8% 증가했다고 예상됩니다. 이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의 확대된 인센티브와 수익성 있는 자금 조달 계획에 힘입은 것입니다. 경제 성장에 둔화되고 중국 국내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지출이 부진한 상황에 대응해 테슬라는 이번 본보험 할인, 특정 페인트 할인, 최대 5년 무이자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승용차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업체는 2분기 연속 납품이 감소한 후 7월과 8월에 판매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이번 분기에도 이어졌으며 LSEG에서 조사한 12명의 분석가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회사가 46만 9,828대의 차량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는 3분기 최고 실적이 될 것이며 이는 전년 동기에 약 43만 5천 대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테슬라의 주식 실적을 추적하는 상장지수 펀드를 제공하는 REX 파이낸셜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스콧 아체책은 테슬라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이 주요 성장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이치방크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3분기에 모델 3 세단 약 13만 9천 대, 모델 Y SUV 29만 6,400대, 대형 모델 S 세단과 모델 X SUV를 합쳐 13,350대,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약 13,500대를 판매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중국 내 소비자 판매는 소비자들이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차량을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으로 바꾸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 증가로 인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도 국가 정부 구매 대상이 되었는데요. 베스트셀러인 모델 Y SUV가 정부 기관에서 서비스 차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테슬라 투자사인 마호니 에셋 매니지먼트의 CEO인 켄 마호니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함께 중국의 부진이 테슬라가 2023년에 188만 대의 차량을 인도하는 기록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초에 테슬라가 2024년에 더 많은 차량을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작년 말에 사이버 트럭 인도를 시작했으며 이 자율주행 업체는 내년에 생산량을 25만 대로 늘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수요가 둔화되고 유럽에서 보조금이 부족해짐에 따라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 약 83만 1,000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2024년 인도량 감소를 막으려면 하반기에 약 97만 9천 대의 차량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는 10월 10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제품 공개에 집중하는 투자자들의 미래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보급형 자동차 프로젝트를 중단한 이후 자동차 제조 업체의 전략의 급격한 변화이고 일부에서는 테슬라의 수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이야기 여기까지 들었는데 테슬라가 지금 4%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많이 낙폭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땅을 치고 안타까워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이채린 캐스터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오늘장이 마감되고 2일이 밝게 되면 새 날이 밝게 되면 이제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테슬라가 10월에 굉장히 주가 상승될 거라는 전망의 1번 트리거고요. 2번 트리거가 다음 주로 예정된 이제 로보택시 행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테슬라에 관련해서 조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이런 소식들이 지금 무용지물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테슬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미국장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 오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후장 거의 장 마감 직전에 상당히 말아올리는 모습들을 여러 장을 통해서 입증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테슬라 주주분들은 계속해서 주식창을 확인해 주시면 특히 저희 방송과 4부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테슬라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드리면서 좋은 이야기도 좀 갖고 왔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제 이어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만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오늘 좋은 소식을 하나 내놨어요. FSD, 풀 셀프 드라이빙, 테슬라가 자랑하는 자율주행 기능이죠. 자율주행 성능이 아니고 자율주행 기능의 이름이 FSD인데 이것과 관련한 이제 주주들과의 소송전이 있었습니다. 참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여러 가지 소송에 자주 휘말리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승소했다는 뉴스가 주요 언론들의 도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상당히 오늘 장에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받았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 오늘 판결이 났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인간보다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선보일 것이라고 거짓 약속했다는 사실을 주주들이 입증을 못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낸 이유가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한 자율주행이라고 이름도 붙이고 정말 머스크가 FSD를 하면은 운전자들이 차에서 잘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면서 근데 사실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미국 주주들, 미국 분들은 약간 그 광고된 것과 좀 못 미치면 굉장히 그 소송이 자유롭게 크게 번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발생했던 FSD 관련 소송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 FSD 관련해서 어떤 거짓 약속을 했느냐? 그러면 그거를 이 소송 거신 분들께서 증명을 해와라라고 했는데 그걸 입증 못했다라고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판사분께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담당 판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FSD가 뭐 잠도 잘 수 있고 뭐 잘 갈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고 뭐 트위터에다가 글을 쓴 것은 이거는 기술에 대한 미래 기대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판사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게 면책을 줄 수 있는 그런 건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그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IT가 굉장히 발전하고 수많은 이 IT 기업들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LA 사이에 있는 이 일본 국도 사이에 이 실리콘밸리에 다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 이런 판단, 기술에 대한 미래의 기대에 대한 것이다.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승소권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이걸로 기세 좋게 이제 오늘 장에 딱 돌입을 했는데 아쉽게도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지금 탄도미사일 폭격 가능성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 조금이 아니죠.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또 좋은 뉴스가 또 있었어요. 이게 FSD 관련된 샌프란시스코 승소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인도량이 이제 돌아오는 2월 아침에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데 스웨덴 관련된 소식은 좀 먼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올해 스웨덴에서 16만 4,788대를 판매를 했는데 이게 작년 동기 대비 1% 정도 상승한 판매 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테슬라 스웨덴에서는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의 테슬라 지부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지금 상당히 올라간 모습이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7.8%에서 8.5%까지 1년 만에 상승한 모습이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통 노르웨이와 스웨덴, 이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이 국가들에서 전기 자동차란 굉장히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볼보라든지 뭐 독일 3사라든지 테슬라를 비롯해서 정말 전기차는 여기서 많이 팔리고 전기차가 대부분의 차 판매의 비중을 차지하는 곳에서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올렸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테슬라 엔지니어와 정비사들이 전면 파업을 와중인데도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었다. 이렇게 해서 테슬라가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늘 10월의 첫날 장에 돌입을 했는데 현재 테슬라가 주가가 흐름을 좀 보자면 테슬라를 잠깐 보겠습니다. TSLA. 자, TSLA를 보면요. 4.14% 빠진 채 한 주당 250달러 80센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히트맵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반전돼서 지금 상승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잠깐 보도록 할게요. 히트맵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전히 지금 반도체 섹터는 빨간불을 반짝반짝 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그런 오늘 주식시장이 되겠고요. 테슬라가 아까 전에 저희가 설명해 드릴 때는 4점대 중후반에서 지금 마이너스를 찍고 빨간불을 켰었는데 지금 4.16%까지 낙폭을 조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지금 다른 언론사 사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TSLA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낙폭을 줄이는 모습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4.19% 빠진 채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장에서 조금 전에 지금 10시 12분에서 쭉 빠졌는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지금 그래서 쭉 빠지다가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조금 낙폭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위로 올라가려는 압력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센티멘트 5분 뒤의 센티멘트는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핀비즈에서 지금 사람들이 클릭한 발언은 올라갈 것이다. 지금 불장에다가 클릭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점도 확인하시면서 미국 오후장을 좀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CNBC를 킨 김에 어떤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지금 CNBC에서도 지금 미들 이스트에서의 텐션 때문에 Dow falls more than 300 points, 300포인트 이상 지금 다우지수가 빠졌다. 이 이유가 국제 유가가 스파이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지금 CNBC니까 지금 관계사인 NBC 뉴스를 통해서 지금 미국 관리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이 임박했다, 이미넨트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기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2부와 3부 사이에 이제 기사들을 살짝 봤는데요. CNBC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란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이게 확전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텐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중동 지역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이 있는 예멘 지역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만약에 공격을 받을 경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고 눈에는 세 눈, 그러니까 세 배로 지금 되돌려준다 이런 입장의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타격을 감행할 경우에는 정말로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초긴장해야 된다. 이런 애널리스트의 그런 인터뷰 발언을 조금 전에 기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이란이 앞서서 레바논과 관련해서 딱히 직접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논평을 낸 바가 있었는데 지금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면서 국제 정세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그래서 국제 유가
다시 한 번만 확인하면요. 3.78%까지 지금 뛰어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럴당 $70 78센트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런 장세 속에서 조금 전에 10시 55분에 나왔던 지표와 현재 장세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죠. 1부에서 모셨던 전문가 한번 화상 연결로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 스탁의 김준형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US탁의 김준영입니다. 네, 늦은 밤까지 감사합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나왔던 이제 S&P 글로벌 제조업 구매 권리자 지수, 뭐 PMI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졸투도 아까 호조세로 나왔던 걸 확인하셨을 텐데 그 와중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전쟁 갈등을 보시면서 일단은 본격적인 구체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장세 어떻게 주관적으로 평가하시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제 일단 ISM 제조업 지수는 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안 좋았고 반대로 졸트 지수는 좀 좋았기 때문에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약간 혼조세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이런 국제적인 어떤 분쟁 상태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주식이 좀 하락하고 오직 에너지 주식과 소수의 이제 방산 종목들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 그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10월의 첫날 장세인데 지금 개별 종목별로 보면 상당히 좋은 뉴스들도 있었고 테슬라도 뭐 승소 소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특히 IT 종목들에 대해서 물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에 있는 회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섹터는 뭐 중국이 자국 업체들한테 뭐 엔비디아 칩 사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던 거에 영향권에 아직은 있는 듯한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혼조 장세가 예상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시 그리고 10시 45분, 10시 55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래도 좀 우리의 걱정을 씻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나름대로 잘 나왔어요. 그래서 걱정은 좀 더나 했더니 지금 이란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러면 이란 얘기를 잠시 차치하고 아마도 지금 졸트와 그다음에 ISM PMI 그다음에 SM 글로벌 매뉴팩처링 PMI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셨을 것 같고요. ISM 제조업 고용지표까지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혼조적인 좀 그런 숫자들이 뜬 것 같다라고 느끼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ISM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이제 50을 기준으로 이제 50이 넘으면 좀 시장의 어떤 확장적인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제 50 이하면은 50보다 미치면 이제 좀 경기가 좀 수축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ISM 제조업 PMI가 47.6으로 여전히 좀 수축 단계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5가지 하위 지수가 있거든요. 그 5가지 하위 지수를 통해서 이제 신규 수주와 생산, 고용, 그다음에 공급자 운송 시간과 재고 이 5가지 하위 지수 중에서 오직 공급업체 납품만이 확장 영역에 있었고 그 나머지 4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여전히 미국은 조금 더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특히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경기가 지금 제조업 관련해서는 조금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 숫자들이 조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위축 혹은 약간 좀 더 확장돼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리포트를 더 뜯어보고 자세하게 이제 카테고리 하나씩 보면은 훨씬 더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것까지는 사실은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중요한 건 연준에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대놓고 얘기한 건 일자리 지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졸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졸트. 네, 졸트 같은 경우 이번에 사실은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64만을 예상했는데 804만으로 약 40만 이상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민간 지표 같은 경우는 706만이 나왔고 이제 공공 지표는 이제 공공에서의 고용은 97만이 나왔는데요. 둘 다 모두 전월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고용 지표에서도 되게 다양한 섹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좀 상승했던 부분은 이제 건설이 기존에 2.7%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근데 이번 달에는 4.3% 포인트로 상승한 모습을 좀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졸트가 시장 예상치가 764만 건, 요 정도가 지금 시장 예상치였는데 조금 전에 이제 11시, 우리 시각 11시에 나왔던 졸트 잡 오프닝 같은 경우는 8월 수치이긴 하지만 일단은 800만 건이 넘은 걸로 나와서 전건이었던 770만 건보다 또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이 졸트의 수치를 지켜보는 만큼 시장에서는 고용지표 호조에 대한 그런 안심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나머지 것들 지금 제조업 관련된 PMI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제조업 관련된 경기 확장 국면을 언제쯤 맞이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조금 따로 한번 가져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일부에서 준비해 주셨던 장표를 다 저희가 보지는 못했었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국제 유가가 지금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상황이고 지금 에너지 섹터와 그다음에 방위 섹터 요 정도만 제외하면 지금 전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가 지금 미국장 전체를 휘감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지금 장세로 판단을 하시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장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이제 정말 소수의 방산과 에너지 그리고 약간의 유틸리티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전쟁으로 인해 일단 유가에 워낙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장 마감 전까지 만약에 이런 국제적인 분쟁 상태에서 커다란 변화가 존재 없다면 현재 이 하락세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 장 내내 이런 분위기면 사실 속상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유가 급등에 따른 시장의 침체 분위기 이게 장기화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란이 실제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S&P 500과 나스닥 그다음에 다우지 3대 지수 모두 조금 반전하는 모습을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실제로 이제 분쟁이 조금 더 확산되어 전쟁으로 간다면 당연히 순간적으로는 주가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미국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 실적이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하락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실적이 시작되고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돌아온다면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이게 어떻게 된다 맞냐 이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 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것이 좀 결정이 나는 상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국자의 유가라든지 예측이 가능한 그런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 점 투자자분들도 불확실성이라는 점, 불확실성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김주정 연구원께서 준비해 주신 장표를 보니까 10월 1일에 맞춰서 앞서서 준비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현재 상황이 조금 어긋나는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유념하고 가져가야 될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여쭤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두 가지 방향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가져오셨는데 요거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1992년 이후로 이제 선거가 있는 해에 4분기 어떤 성과를 보였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통계를 살펴보면 이제 S&P 500은 0.5%로 상승 마감하며 이제 4분기에도 3분기에 비해서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통계가 있고요.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섹터는 좋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IT 섹터는 이제 선거가 있는 해 4분기에는 좀 소폭 부동산은 0.6%, IT는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외의 대부분의 9개 섹터는 이제 모두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상승했던 것은 이제 금융 섹터였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금이 이제 그 표를 살펴보시면 표에 이제 워스트 S&P 500, S&P 1500 서브 인더스트리스에서 금이 5.2% 좀 하락하고 있다. 5.2%로 이제 가장 안 좋았다라는 통계가 있지만
현재 이제 국제적인 분쟁과 함께 금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이제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현재 통계와는 조금 맞지 않는, 네, 단기적으로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통계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통계는 이제 1950년 이래 만약에 1분기부터 3분기까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주가가 그 이후에 그 해의 주가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였습니다. 이 경우 7번은 상승했고 한 번은 이제 보합세를 이뤘으며 한 번은 크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 한 번이 이제 블랙 먼데이가 있던 1987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와 같은 이런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이제 통계적으로는 올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블랙 먼데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블랙 먼데이 이후로 만들어진 것들이 이런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같이 잠시 주식을 좀 식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난 1987년과 같은 블랙 먼데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10월이 이제 모두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악토버라고 10월을 영어로 얘기하는데 업토버가 10월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지막 4분기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지금 블랙 먼데이까지는 아니지만 통계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블랙 먼데이는 자, 오늘부터는 절대로 시작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들면서 조금 불안감을 감추지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이란 얘기도 나오고 이스라엘 얘기도 나오고 뭐 지금 뭐 탄도미사일까지 등장했는데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오랜만에 항만 파업을 지금 진행하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리긴 했는데 요거의 내막과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제 해결 그리고 영향은 어떤지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항만 파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최근 이제 6년간 사측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이 한 50% 정도를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노조 측은 이제 6년간 77%라는 훨씬 더 높은 임금 상승을 원하면서 서로 의견 차이로 인해 현재 이제 파업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노측은 이제 기존에 이제 여러 해운 컨테이너 기업들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물동량의 상승으로 인한 수혜를 많이 받는데 그것이 노조까지 이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마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운송 비용이 컨테이너당 1,500에서 3,000달러까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해운 기업들은 좀 많은 피해를 보고 반대로 이제 벌크 운송을 하는 좀 에너지 기업들은 좀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은 저희도 이제 조사를 해봤지만 식품, 의류, 뭐 제약 이런 뭐랄까 필수 자재와 특수 자재가 꼭 원료가 필요한 것들이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뭐 현대 기아차나 삼성전자, LG 그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외국 기업들이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자, 현재 3대 지수 모두 빨간색을 키면서 0.4% 이상 낙폭을 좀 줄이기는 하는군요. 특히 다우지수가 0.45% 정도의 마이너스로 지금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많이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IT 업종이 거의 지금 쓸려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빈비즈 히트맵으로 확인을 해보면 메타 혼자 살아남은 그런 허허 벌판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슈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메타가 지금 파란불을 혼자 켜고 있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피보탈 리서치에서 새롭게 이제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AI 인프라 투자가 결과적으로 상당한 점유율 확보와 이제 효율성과 수익성이 좀 촉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며 투자 등급 오버웨이트랑 그리고 목표 주가를 78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 780달러라는 게 현재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주가를 기준으로 상승 여력이 36%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메타에 대해서 현재 시장은 이 보고서와 함께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워낙 오늘 중요했던 주제들 중에 하나인 이러한 PMI 같은 것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9월 한 달 동안 생산량이 증가했던 산업은 이제 섬유 공장, 컴퓨터, 기타 제조업, 식음료, 담배 그리고 가공 금속 제품이었고
9월에 생산량이 감소했던 산업은 인쇄산업, 비금속, 플라스틱, 고무, 목재, 전기장비, 가전제품 및 기계 화학제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US 스탁의 김준영 연구원과 늦은 밤까지 한번 미국 장세 그리고 우리가 4분기를 맞이할 때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늦은 밤까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소식을 계속 2부 초반부터 전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다운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채린 캐스터도 이렇게 제가 이제 속보를 옆에서 계속 내는 걸 보면서 좀 불안해하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살짝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살짝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 종목별로 조금 저희가 찾아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준비해온 이야기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졸트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상당히 연준이 바라던 그리고 시장이 바라던 만큼의 만족스러운 졸트 보고서가 수치가 나왔습니다. 앞자리가 7이 아니고 8이 나왔기 때문에 800만 건 이상의 잡 오프닝이 생긴 것은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제는 졸트를 넘어서 뭐 이란과 이스라엘 이런 걸 떠나서 금요일이 되면 이제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금요일 고용지표가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그리고 실업자 지표, 실업률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금요일 이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CT에서 내놓은 이런 전망인데요. 금요일 고용지표가 호조세로 나오게 된다면 주식시장이 급등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카이저 CT 애널리스트가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견고한 노동시장 그리고 물가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매우 강세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간 스탠리의 마이크 웰신도 이제 앞으로 3에서 6개월 동안 고용지표가 그 어떤 지표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장표의 이제 사진을 보시면 Investors grow increasingly confident in a soft landing.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연착륙 경기 연착륙에 대해서 점차 이제 강한 자신감을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조사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것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은 지난해부터 이렇게 조사를 계속 해왔을 때 중간에 우리가 연착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답변자가 64%로 시작해서 59%로 떨어졌다가 중간에 조금 늘었다가 올해 초에 좀 늘었다가 다시 54%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기준으로 현재 미국 경기가 연착륙 단계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분들은 79%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랜딩, 경착륙은 11%에 불과하다. 미국 경기는 아직 견조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미국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지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어제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포드에 대해서 오늘 매수 등급을 냈다는 그런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제 스텔란티스를 비롯해서 독일에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부 올해 매출 전망 그리고 출고 대수 전망을 하향 조정을 연속으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정말 유럽 3대 증시 뭐 깍그, 닥스, 뭐 영국의 FTSE 완전 무너졌었거든요.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심지어 포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우리가 전기 자동차 계획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대놓고 좀 반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의 마크 델라이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포드에 대해서 전기 자동차 업계가 지금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포드는 포드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포드 프로는 뭐냐면 이제 포드 자동차 보시면은 제가 사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자리가 없어서 못 넣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픽업 트럭 F150이 있습니다. F150이라서 정말 영화에 가장 많이 나오는 픽업 트럭.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엔진이 쭉 길게 나와서 뒤에는 우리나라 포터 같이 생긴 이제 짐칸 부분이 달린 그런 픽업 트럭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용차 부문을 이제 렌탈해주고 수리해주고 관리해주는 종합 패키징 서비스를 포드가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전기 자동차의 실적 둔화를 좀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어제 후반부에 나온 게 하나가 있습니다. 포드가 전기차 신차 발표에 대한 계획을 조금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늦출게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10월 1일이죠. 오늘부터 만약에 포드의 전기차 신차를 구매하거나 리스 계약을 맺게 되면 포드 파워 프로미스라는 프로그램을 개시하겠다. 뭐 홍보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짐 팔리 포드 CEO가 최근에 미국의 이제 서부 해안 도로를 여행을 계속하면서 느낀 바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차를 모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기차 모는 게 전기차니까 힘들다. 충전을 할 데가 잘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충전만큼 전기차에 이제 허들이 되는 건 없는 것 같다라면서 전기차로서 이제 포드 파워 프로미스니까 충전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그래서 $1,300 상당의 가정용 충전기를 설치해주고 뭐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조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서비스들을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팔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가 뭐 그렇게까지 뭐 전기차에 대한 욕심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지만 이 짐팔리 포드 CEO가 주가 회복의 귀신이거든요. 네. 한 자릿수였던 포드의 주가를 지금 2디짓 10자리까지 올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하나 더 볼까요? 아까 전에 이제 메타만 왜 홀로 오르냐 네. 이 얘기하면서 이제 이채린 캐스터가 피보탈 캐피털에서 의견을 상향했다. 그게 지금 나와 있는 메타에 대한 지금 상향 조정, 의견 조정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장전에 나왔던 의견으로는 피보탈이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구글의 뭐라고 할까요? 모기업에 대해서 등급을 상향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구글 또한 상당히 지금 수혜를 받는 상황이었으나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이게 좀 먹히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보탈 리서치에서는 자, 구글에 대해서 빨리 손을 놓기에는 너무 아쉬운 상대다. 구글이 최근에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 AI에 대해서 일단 구글 클라우드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글 애드센스 광고 부분에 뭐 반독점 유럽에서의 소송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투자가 많이 진행됐는데 챗 GPT와 비교해 봤더니 성능이 그다지 좋지 않고 그다음에 구글이 갖고 있는 성향 때문에 문제되는 뭐 일종의 뭐 PC주의 같은 것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구글이 불안한 모습을 한 6개월 동안 계속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피보탈이 내놓은 알파벳에 대한 등급 상향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 목표 주가 210억 달러 그리고 업사이드가 210억 달러이기 때문에 한 30%가량 상향 가능한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숨가쁘게 좀 달려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까 전에 전해주셨던 이채린 캐스터의 이야기 시간이 부족하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송 전에 매크로 이야기 나온 건데 레리 핑크 블랙락 회장이죠. 굉장히 유명한 양반입니다. 블랙락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상상도 안 됩니다. 일경원의 돈을 자금을 융통하는 그런 자산 운용사인데 이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현재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해서 오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인터뷰를 블룸버그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 시장의 연준의 금리 인하 너무너무 많이 가격에 반영하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50bp를 먼저 머니마켓 펀드처럼 미리 적용해 놓으면 앞으로 실제로 50bp를 하지 않게 되면 25bp 베이비 컷 했을 때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걱정 섞인 이야기를 레리 핑크 블랙락 회장이 이야기를 내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은 3부를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남아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채린 캐스터 3부에서는 제가 좀 설명 워낙에 속보가 많이 들어와서 네. 말을 많이 했는데 4부에서는 준비하신 것과 실시간 뉴스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밤의 미주라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3부에 이어서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